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출발만 하더라도 기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괜찮군 라는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수의 내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상승 출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락 전환한다는 모습, 또 하락으로 마무리되었다는 모습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34% 하락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어젠가요 그전가요 제가 그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이 미국 증시는 조금 떨어져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좀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지지선에 대한 포인트를 이야기했는데 그 자리가 34,000포인트예요. 다우지수가요. 어느 일정 기준점을 대비해서 한 5% 정도 떨어져야 된다. 즉 주가가 하락하기 이전에 그 포지션, 즉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7, 8%대 하락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하락이 나타났었던 그 시점 대비에는 한 5% 정도 떨어져야 된다. 그 포인트가 이제 공교롭게도 34,000포인트인데 오늘 미국 증시가 마무리가 된 시점을 좀 보니까 34,021포인트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그 지지선 대에 걸쳐지는 모습, 이게 좀 너무 신기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조금 있네라는 말씀 좀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반등이 좀 나오다가 아니지 그러면서 주가를 탁 떨어뜨리는 모습들. 자,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대까지 지수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정말 이거는 놀라운 기술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아무튼 미국 증시도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낼 수 있는 하나의 그 바닥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구간이 이제 34,000포인트도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그 포인트에 왔다. 그렇다면 다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계속 신고가 흐름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 일반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시 하락세가 진행이 됐고요. 애플이 장중에 신고가 나오면서 분위기 좀 배선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신규 감염자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미국 내에서 첫 번째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되었다 이건데, 일단 나이지리아 쪽에 여행을 했었던 그 사람이 이제 감염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남아공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귀국을 했고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일단 여행을 간 거네요. 나이지리아 쪽이 아니라 남아프리카 쪽의 남아프리카 쪽으로 일단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고, 이 코로나 백신 접종도 마친 사람이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그 우리나라가 나이지리아였던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쪽 갔다 와서 첫 번째 감염 진행이 됐죠. 그래서 그 확정이 됐잖아요. 오미크론으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볼만한 곳은 이제 여행 관련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서 여행 뭐 이제 가기 어렵다. 뭐 비행기 타고 가기 어렵다. 왜냐면 다 여행 가서 지금 걸린 거잖아요. 여행 가서 다 걸린 거고, 그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제한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 또 만약에 제한이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여행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공사들 주가가 모두 7% 이상씩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뭐 일단은 가서 걸려온 사람들이 민폐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있습니다. 이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앤서니 파우치가 뭐라고 그랬냐면, 첫 확진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인데, 이 확진자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었지만 감염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신을 뚫고 감염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백신의 어떤 무력화라기보다도 돌파 감염의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경미한 증상을 보였다가 회복되는 중이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여러 번 감염 사례가 있었지만 증상이 아예 없었거나 경미한 수준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미한 증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너무 이렇게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상이 별로 없더라면 이거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종식을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백신은 맞아야 되겠죠. 뭐 감기가 아무리 잘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독감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백신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이 되되 또 치료제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이 되되 이렇게 경미한 증상 즉 위중증으로 가지 않는 그런 위험하지 않은 상태의 어떤 감염 증상을 보인다라면 이건 역시도 뭐 약간 시장에 부담을 주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워낙 감염력이 세다 보니까 이렇게 첫 번째 감염 사례가 나타날 때 부담감을 좀 주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좀 눈치를 보는 상황이 좀 벌어지겠죠. 그렇게까지 심각할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지만 일단은 뭐 신규로 이제 퍼지는 부분 잘 드러나지 않은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또 다른 봉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또 다른 어떤 나쁜 것들이 숨어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약간은 이제 주춤거리는 모습일 텐데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은 것은 그래도 자기가 들어와야 될 자리까지 들어온 부분이라서 요거는 뭐 특별하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장 내용만 좀 나빴습니다. 분위기 좋게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신규 감염자 첫 확진자 나와서 주가 뚝 떨어지는 모습. 요거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로 떨어진 날, 11월 30일 날, 네, 공매도가 1조 원을 나왔다. 실제적으로 이제 공매도는 하루가 지난 다음에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집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날은 공매도인지 아닌지 확신을 갖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그냥 정답은 또 공매도였네요. 근데 공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이 되게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대형주 공매도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외국인이 6,800억, 기관이 1,160억, 그 다음에 개인이 149억 원을 각각 공매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8,184억 원 공매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1조 원이 조금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8천억 정도 공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공매도가 가장 많이 나온 종목들 좀 살펴보니까요. 크래프톤이 가장 많은 공매도를 맞았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삼성전자, 일진머티리얼즈, SK스퀘어 등이 들을 이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지금 크래프톤,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일진머티리얼즈, SK스퀘어. 자, 여기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면 어떤 느낌일까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면 대체적으로 단계 좀 많이 올랐거나 좀 이슈화 됐었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도 제법 있는 편이죠. 네,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카카오게임즈, 시젠, LNF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가 가장 많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만한 부분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왜 공매도가 크게 느니까 이제 과열 종목 지정돼가지고 시젠, 일진머티리얼즈, 코미팜, TCK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공매도가 들어간 건데, 자, 공매도의 범위나 지정 타겟이 조금 달라졌다는 느낌 안 드세요? 공매도는 지금 보면 대형주 위주로 포함되어 있다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용도, 차익 실현에 대한 용도로 들어갔었는데 그동안 얘네들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게임주, 그다음에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갖다 때리는 거거든요. 공매도의 속성을 잘 보셔야 돼요. 많이 올라가서 뭔가 때렸을 때 먹을 만한 것이 생기는 그런 종목들의 공매도가 들어가는 것이지, 저점권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종목들한테 공매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때려봤자 내려갈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반응할 만한 것도 없고요. 또 환매가 들어가야 되는데 올라갈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되면은 공매도가 들어가기가 재미가 없죠. 자, 공매도는 일단은 살을 먼저 찌워야 돼요. 통통하니 살을 찌운 다음에 위에서 차익 실현과 함께 공매도를 때려야지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때릴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대형주 비리비리하고 지금 다 떨어져서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걔네들 때려봤자 이제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요? 코스닥 쪽, 뭐 게임주가 될 수도 있겠고요. 지금 배터리도 포함되어 있네요. 배터리도 포함되어 있고, 또 뭐 은행주,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들, 그 위쪽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 다 갖다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공매도가 또 그렇게, 네, 그쪽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상황은 반대로 변하게 됩니다. 즉 코스닥 주도주 또는 중소형 주도주 또는 신규 상장 주도주들이 이제 자금을 토해내게 되겠죠. 자금을 토해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금은 자,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쪽으로 다시 움직이게 된다. 이 자금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뭐 공매도라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아니면은 위쪽에서 차익 실현을 사용하든 아니면 뭐 리포트를 사용하든지 간에 계속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을 잘 지키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것을 잘 따라가기 어렵다라고 본다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와요. 그럼 그 시점이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기 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뭐 주가를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고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 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변동성을 좀 크게 가져온다는 거는 정도는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이제 전망하는 코스피 저점 구간은 2750선, 코스닥은 93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언더슈팅의 극단이 형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 최바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수 상황은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정도에서 지지선이 나오니까 그 정도 지지가 되면 좋은 거고요. 지지가 안 되면 또 다른 대응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라는 전망을 세워야지 여기가 저점이니까 걱정 마쇼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저점 구간 다시 진입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전일의 상승을 더 이어갈 수 있겠는가? 뭐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면 대형주가 치고 올라가면 시장은 올라간다. 이것은 불문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매도가 역시 범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약간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그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대형주 이제 밑바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나오겠구나. 삼성전자가 어제 크게 올라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걸 아닐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내년도 코스피 전망을 줄 하향을 시켰다. 약간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소식을 하게 되면은요, 이놈들이 뭔가 팔아먹으려고 꼼수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들이 살려고 나쁜 소식 전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반대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배웠다 아니에요. 그죠? 배웠다. 좀 뭔가 좀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투자은행 특히 저런 그 욕심 많은 골드만삭스라든지 탐욕스러운 모건 스탠리 아주 나쁜 놈들 이런 놈들이 쓰는 리포트와는 반대로 가야 된다. 시장을 반대로 봐야 된다. 이런 것들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가 둘 다 내년도 코스피 목표치를 잇따라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골드만삭스는 3,700에서 3,350으로 모건 스탠리는 3,250에서 3,000포인트로 낮췄다. 3,000포인트 내년에 3,000포인트 빌빌거릴 것이다. 3,350포인트 그냥 직전 고점까지밖에 못 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어지죠. 아이씨 투자 못 해먹겠네. 이러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다. 자, 3,000포인트가 목표 지점이라면은 당장 이번 연도에도 회복을 시켜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얘네들 지금 과연 이거 정상적인 거야? 라는 생각 좀 해볼 수 있겠는데 하나씩 따져봅시다.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변경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 이번에는 인도와 함께 투자 의견을 낮췄다고 그래요. 글로벌 시장에서. 인도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고 한국은 지금보다 내년을 공략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답니다. 내년을 공략하는 게 좋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내년 거를 낮췄다고? 이거 모르고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통령 선거일까지는 코스피가 하락했었던 경험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올랐다. 그러니까 내년 후반부를 공략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런 부분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네 내용이 너무 빈약하잖아요. 그 다음에 글로벌 거시환경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좋지가 않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영어를 아닌데 한국말로 써 있는데 지금 그렇죠. 골드만삭스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죠. 이런 부분들은 뭔가 되게 빈약해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해가 돼.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은 과대평가되어 있다. 주가 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합시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한국은 그게 아니죠.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많이 내려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올라올 게 없고 내년도에 올라갈 거다. 그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지금 비중을 낮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그죠? 목표치를 낮춘 이유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 모건 스탠리도 한번 보죠. 한국 증시가 다른 국가보다 더 빨리 후퇴기로 이동 중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만 지금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여기는 조금 제시를 한 이유가 뭐냐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다른 국가보다 조금 앞서 있다. 그래서 이 금리를 너무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후퇴기가 더 빨리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그럴싸하죠. 근데 제가 항상 금리와 연결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뭡니까? 어디에서 출발했냐고요. 주가가 지금 밑바닥에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당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이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있다가 미국하고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금이 싹 빠져나가죠.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한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한 것은 굉장히 잘한 거라 생각해요. 물론 내년도 금리 인상하고 내년 1월에도 뭐 금리 인상하고 이렇게 금리 인상의 맛을 들이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1, 2차 정도의 금리 인상은 괜찮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분스럽네. 네,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턴이나 얘네들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너무 좀 어거지 같은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믿고 믿거라고 하죠. 믿고 거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모건스탠리야? 골드만삭스야? 됐어.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거 내용이 약간 좀 어거지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부정적 보고서가 뒷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미 다 팔고 난 뒤에 보고서가 나온 거 이거 뭔 상관이냐? 이미 다 팔아놓고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되겠느냐? 니들이 팔아먹기 전에 이런 얘기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는 얘기죠. 지금 저 리포트는 한참 전에 나왔어야 되는 리포트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근데 사실은 얘네들도 나쁜 이야기 하긴 했었죠. 지들이 팔아먹으려고. 네. 공매도 치려고. 막 그러면서 주가 떨어뜨리려고. 그런 나쁜 얘기를 하긴 했었죠. 지금도 이런 얘기 나온 거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 팔아먹고 매수가 좀 들어가려는 입장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 좀 해보는 거죠. 슬쩍 이렇게 하는 부분들. 또 얘네들 보면은 주가가 막 올라갈 때 보면 또 좋은 얘기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무슨 뭐 한국에 있는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든 미국에 있는 뭐 골드만삭스 뭐 모건 스탠리 뭐 이런 애들이 뭐 리포트를 쓰든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아요. 뒷북 치는 것은 똑같다. 얘네들과는 약간 반대로 해야 된다. 얘네들의 상황들은 올라갈 때는 똑같이 올라간다. 내려갈 때 똑같이 내려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외국물 먹으나 국내물 먹으나 물은 똑같은 물이다. 네, H2O 맞죠? 네, 이거는 별로 쓸데없는 그런 뉴스였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년 코스피 전망을 줄하향했다. 근데 왜? 오히려 좀 안심되네요. 그죠? 네. 얘들이 좀 쓸데기 없는, 그 명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고요. 좋은 성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